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최근은 아닙니다.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전화를 주셨고요. 최근에 통화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여튼 뭐 만나자는 말씀도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잘 되는 일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지 뭐 그래서 여튼 만나진 않았습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자, 오늘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좀 하시더군요. 김건희 여사가 7월인가요? 지금 여당 소속이 아니에요. 개혁신당 대표잖아요. 허은하 대표. 전화를 했다. 전화통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방금 들으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허은하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화 내용 안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고요. 익심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고 제가 통화할 때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죠. 나중에 익심 내용을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철원 경희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도 나와 계십니다. 김철원 교수님. 지금 7월로 보이죠? 7월 한 중순 정도 되는, 10 며칠 정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저 때도 이미 여당 소속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를 거뒀다. 여당 소속이 아니다. 이거는 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요즘은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했다. 그 녹취록이 나왔다. 이러면 이번에 또 뭔가. 이래 또 가슴이 철렁한 사건인데요. 예. 어떤 지금 보면 허나 뭐 개혁신당 대표와 통화한 게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 단지 통화를 한 게 지난 7월 12일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때 아마 허은하 의원이 시아버지 상을 당했고, 시부상. 그래서 시부상을 당해서 아마 그 개인적 위로 차원의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의리를 한번 어떤 정치적 인연을 맺으면 어떤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어떤 견해가 달라지고 예. 서로 당이 달라졌다고 해서 외면하진 않는. 이때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전화를 좀 안부나 여러 가지 한다. 한 것 같은데 그때 아마 7월 12일이 조금 이 시점 애매한 게 7월 23일 날 전당대를 앞두고 있었고 전당대 직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이 시점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어떤 일심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허은하 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떤 통화 내용에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허은하 의원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허은하 의원이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하고 좀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통화가 됐는데 그건 뭐 모르겠어요. 아직 뭐 그런 설명을 안 나왔는데. 이준석 의원이 아마 이거는 괜히 남의 당 일인데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묵힌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뭐 외부에 알리거나 그러진 않은 근데 거예요. 묵혔는데 지금 와서 이제 터진 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얘기하셨는데,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인물이 꽤 되거든요.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럼 전화 통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같은 맥락일까요?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에 대한 연락 이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서울에서 올해 이명수 기자하고도 한 7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이랬던 거는 보면 과거에 한번 인연을 맺었던 분들은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신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허은하 의원하고도 보면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그때 다 힘을 합칠 때고 아마 허은하 의원이 그때는 아마 뭐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굉장히 당의 입장이라든가 윤석열 후보 입장을 또 적극적으로 대변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는 그때 아마 인연을 맺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아마 개인적 인연을 이어져 왔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월 12일 이전에도 허은하 의원하고는 상당히 두세 차례 정도의 또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통화한 시점 7월 12일로 지금 딱 뭐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 그때가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이른바 일식 논란. 네. 조금 순화시키면은 그러니까 올 초에 네.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문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무응답 답장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일십이라고 뭐
약간 공식 용어처럼 지금 돼서 설명이 되는데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께서 저는 허은하 대표에게 시부상이니까 위로의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때 여성 의원도 초청을 해가지고 예, 같이 식사한 어떤 그런 이미 좀 경험도 인연도 있고요. 좀 있고. 맞습니다. 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리상 전화를 하셨는데 또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또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허나 대표가 뭐 요즘 어떠시냐, 잘 지내시냐라고 툭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형식적인 말로 의례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마침 마음도 심란했는데. 그 문자 논란. 네, 그 안 그래도 그 문자 논란 때문에 마음도 심란했는데 허은하 당시 뭐 의원이 물어봐 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섭섭. 또 허은하 대표도 제가 보면은 외향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 맞추다 보니까 저는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서 저는 대화가 1시간 정도 충분히 저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왜 허은하 대표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철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라든지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사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허은하 의원하고 통화했던 것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우파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건희 여사께서는 우파든 좌파든 나랑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본인 나름대로 다 컨트롤,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좀 스스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향이. 그래서 저는 다시 뭐 정리를 해보면 시부상이기 때문에 위로 전화했다가 툭 던진 어떤 인사말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이게 1시간 정도 길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철현 교수님, 약간 이제 허은하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뭐 얘기했다. 그리고 뭐 앞서 인터뷰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자기 느꼈다. 이 섭섭함 이거를 약간 하소연하듯 했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할 일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예. 그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읽고 씹었다 하는 그 논란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올 초에 있는 시차를 두고 그때 알려졌죠. 그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죠. 아무튼 이런 게 좀 알려졌어요. 그런 가운데 또 허은하 대표가 근데 이게 알려졌잖아요. 본인은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7월인데 시간이 몇 달이 지난 뒤에 이제서 알려졌거든요. 처음에 어떤 이 약간 전 뭐랄까 농객인 분이 약간 뭐 비슷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만 얘기했다가 이후에 이게 막 알려지면서 시작이 된 건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에 대해서 허은하 대표가 뭔가 의문 제기 또는 약간의 설명 이걸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내용이 처음 시작이 용산이었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요. 왜 목소리를 들었던 7월 12일이면 벌써 3개월도 지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을까? 다른 야당 뭐 대표든 다른 분들이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처럼 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용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허은하 대표는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알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런 취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성표 위원장, 네. 허은하 대표는 이른바 이걸 뭐라고 유출 경로를 할까요? 알려진 경로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알려서 얻는 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서 좋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산발이라고 하면 예. 말 그대로 또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 사실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과거에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보좌해 보니까 예. 야당일 때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하자고 해요. 그런데 이 오프 더 레코드를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를 하지 또 주변에 가까운 보좌관들이나 어떤 보좌 직원이나 또 가까운 어떤 의원들에게는 또 얘기하고 상의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허은하 대표가 본인을 보좌해주는 어떤 당직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거나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천하람 뭐 의원하고 좀 상의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이것을 처음으로 밝힌 모 패널의 어떤 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왜 허나 대표는 용산이라고 딱 콕 집은 것 같거든요, 지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이 말 않기로 하는 것이 사실 예인데 예. 본인 발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본인도 사실 그 경로가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이지 저는 뭐 그런다고 해서 별 큰 다른 뜻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천호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여당이나 여권 상황에서 이걸 대통령실에 알려서 얻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득은 전혀 실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지금 용산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죠? 지금 보면 그러면은? 명태균 정치 브로커로 평가되는 우리 그 명태균 씨하고 통화 녹취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전국에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것을 흘릴 일은 전혀 없는데 허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산을 지목하고 있고요. 또 허나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시사평론가도 또 용산의 소식을 전해주는 인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용산발 이거는 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나름대로 이건 좀 개혁신당의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작품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매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그 의원이 당대표가 될 때 전당대회 때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에게 음량으로 도왔다는 것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일일이 계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또 김건희 여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용산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최고로 이르렀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김건희 여사 사이에 어떤 갈등설을 조금 부추기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면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통화 녹취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좀 소강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나름대로 개혁신당에서 나름대로 조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이슈를 계속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약간의 모종의 그런 조금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천호 교수님 살짝 의심을 좀 하시. 통화 녹취가 아니라 통화했던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이면은 임기 이제 반환점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설명하는 자리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군요. 어제 오후인데 여당에 계신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부속실 그리고 또 예.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강성배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목소리 여러 가지 약간 제안 같은 얘기예요. 네. 뭐.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하고 네.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약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가 잦아듭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아니,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과를 하잖아요. 예. 그럼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어. 물론 어떤 사인 간에 서로 간에 사과를 받아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어쨌든 간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아니 과거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의심이 나면 기소해서 재판장 가서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소명을 해서 뭐 유죄면은 뭐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무죄면은 떳떳하게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여당과 야당 간에도 뭔가 해결이 돼야지 다시 협치의 구도로 가는 것이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과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다? 그런다면 이건 너무 편한 거죠. 일반의 국민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뭐 하다못해 뭐 교통 신호만 어기더라도 범칙금이나 뭐 과태료 내고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특별 감찰관 뭐 이렇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예, 예. 하면서 마치 이게 임명되면은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민주당은 특별 감찰관은 예방적인 조치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특검법으로 가려야 한다. 왜?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와 불기소로 끝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입장이 이제 민주당 입장인 걸로 보여요, 지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좀 결단할 시점이 왔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부분들 또는 쇄신을 요구한 부분 모두가 예. 김건희 여사를 지명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직접적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뭐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도 보면 아마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명되신 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아마 사표를 폼에 안고 다니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분들이 조금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조금 억울하지만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사퇴하도록 그리고 또 공개 활동 자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본인이 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갈 때 어떤 영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도로 하는 부분 또 한동훈 대표 얘기했던 어떤 특별 감찰관이라는 부분도 아마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어떤 결단을 내리면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심 내리기가 좀 편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돼야 적어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이런 것들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당 내에서 약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